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는 변호사 인생, 그거 다 어머니가 무릎 꿇고 빌고 뇌물까지 건네서 만들어진 거야. 재민이 경악한 표정으로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되묻자 순떡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고백합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서울 변두리 청량리 시장 골목길, 이른 아침 6시 반입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지 않은 새벽 공기 속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한 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75세의 김순떡 어머니죠. 무릎이 좋지 않아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디디며 바퀴 달린 작은 장바구니를 끌고 있었습니다. 꾸르륵, 꾸르륵 바퀴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 거리에 울려 퍼졌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들이운 어머니의 그림자는 길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또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무릎이 그런데 좀 쉬지 그래요. 벌써 가게 문을 열고 있던 채소가게 사장 박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순덕 어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아이고, 박 사장님도 참 부지런하시네요. 저야 잠이 안 와서 그냥 나온 거예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말이에요. 나이 들면 잠도 없어지네요. 하지만 그 밝은 미소 뒤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순덕 어머니가 배추를 고르며 손을 뻗을 때 무릎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어요. 아 하고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어머니는 재빨리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걱정할까 봐서였죠. 박 아주머니는 유난히 싱싱한 배추를 골라서 어머니 장바구니에 넣어 주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오늘 새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잠을 못 잤을 뿐이에요. 순덕 어머니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그 선택만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은 달라졌을까? 수십 년 전 아직 젊었던 시절의 자신이 떠올랐어요. 그때 내린 한 가지 결정이 지금까지도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고, 가족을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그 선택이 정말 옳았던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겉으로는 늘 희생적이고 소박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무거운 비밀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오이도 좀 가져가세요. 애들이 좋아하잖아요. 고마워요. 그런데 며느리가 살림살이 빠듯하다고 하는데 너무 많이 사면 또 뭐라고 할까 봐서. 순덕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서글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도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현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한편 서울 중심가 고급 오피스텔 단지에서는 김재민 변호사가 아침 식사도 거르고 바삐 나서고 있었습니다. 45살의 재민은 법조계에서 손꼽히는 엘리트 변호사였습니다. 정갈하게 빗어넘긴 머리, 값비싼 수입 정장, 그리고 차가운 눈빛이 성공한 남자임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어딘지 모를 경직됨이 있었습니다. 재민아, 아침은 안 먹고 가니? 어머니 병원 갈 날인데 같이 가면 안 될까? 부엌에서 나온 아내 박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재민은 시계만 쳐다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재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늦으면 안 되거든요. 어머니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도 아침은 먹어야지.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됐어요. 법정에서 이기는 게 더 중요해요. 밥보다 승소가 우선이라고요. 재민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성공에 대한 강박과 함께
늘 무거운 그림자 하나가 따라다니고 있었거든요. 바로 어머니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었죠. 감사함과 동시에 부담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죄책감까지. 어머니께 진 빚. 이걸 어떻게 갚아야 할까? 아니, 갚을 수나 있을까? 재민에게는 성공한 변호사라는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깊은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무게가 그를 더욱 냉정하고 무감정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과 동시에 피하고 싶은 마음이 공존하면서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민이 서둘러 현관문을 나서자 아내 미영은 깊은 한숨을 쉬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42살의 미영은 결혼한 지 15년 동안 한결같이 전업주부로 살아왔어요. 하지만 설거지하는 그녀의 손놀림을 자세히 보면 어딘지 모르게 익숙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접시를 닦는 동작 하나하나가 정확하고 빨랐어요. 컵을 다루는 방식도 마치 깨지기 쉬운 무언가를 다루는 전문가처럼 조심스러웠고 심지어 행주를 정리하는 모습까지도 체계적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어떤 섬세한 전문직에 종사했던 사람처럼 보였죠. 하지만 미영은 그 과거에 대해 남편은 물론 시어머니에게조차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평생 이렇게만 살아야 하는 걸까? 미영의 마음속에는 작은 바람 하나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꿈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병수발과 집안일로만 가득 찬 일상이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거든요. 가끔 뉴스에서 자신과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나올 때면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오전 10시 순떡 어머니는 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릎의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몇 걸음 걷다가 쉬기를 반복해야 했어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잠시 앉아 숨을 고르는데 지나가는 젊은 엄마와 아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아파 보여요. 도와드릴까요? 쉿, 조용히 해. 괜히 참견하는 거 아니야. 할머니가 들으면 민망해 하실 거야. 어린아이의 순수한 걱정과 엄마의 차가운 반응을 보며 순덕 어머니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각박해져 가고 자신 같은 늙은이는 점점 짐이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젊은 시절에는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자 조용한 집안이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아들은 벌써 출근했고 며느리는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만 들려올 뿐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순덕 어머니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끌고 부엌으로 들어가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뭐하러 이렇게 사나 싶기도 하고 애들한테 짐만 되는 것 같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냉장고에 채소를 넣으면서도 마음은 무거웠어요. 과거의 그 선택이 정말 옳았던 건지 아니면 모든 것을 그르친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또 하루가 시작되었고 세 사람 각자의 일상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곧 터져 나올 폭풍의 씨앗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일주일 후 화요일 아침 순떡 어머니의 무릎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마다 무릎에서 나는 뚝뚝 소리와 함께 전기가 오르는 듯한 찌르는 통증이 다리 전체로 퍼졌어요. 세수를 하러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벽을 짚고 한 발씩 조심스럽게 옮겨야 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난간을 두 손으로 꼭 붙잡고 거의 기어 내려가다시피 해야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가족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어제부터 계속 신음소리가 들리던데. 며느리 미영이 아침 식사 준비를 하면서 어머니가 절뚝거리며 부엌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송 맺혀 있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잠자리가 불편해서 그런 것 같아. 나이 들면 다 이런 거 아니겠니? 순덕 어머니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식탁 의자에 앉는 것조차 힘들어해서 미영이 부축해줘야 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지켜봤는데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걸음걸이도 완전히 이상해졌고 밤에도 아파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잖아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이렇게 아파하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병원비가 걱정되네요.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재민이도 법무법인에서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는데 괜히 돈 쓰게 해서 미안할까 봐서 그렇지.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자식에 대한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자신의 고통보다는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더 괴로웠습니다. 그런 걱정 마시고요.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재민이한테 연락해서 큰 병원에 예약부터 잡을게요. 미영은 단호하게 말하며 거실로 가서 남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재민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가웠어요.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라고 했잖아요. 파트너들이랑 대형 소송 전략 회의하는 중인데 방해하지 마요. 재민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귀찮은 일로 업무를 방해받는다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정말 많이 아파하세요. 걷기조차 힘들어 하시고 밤새 아파서 잠도 못 주무세요.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은 정말 바빠요.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제 승진이 결정될 수도 있거든요. 파트너 승진 심사가 코앞이라고요. 재민은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말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보다는 자신의 출세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어머니 건강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됐어요. 나중에 시간 날 때 얘기하자고요. 재민은 그렇게 말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미영은 휴대폰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민이가 뭐래? 바쁘다고 하네요. 나중에 다시 얘기해보자고. 미영은 어머니가 실망하실까봐 애써 밝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남편에 대한 서운함이 커져갔습니다. 어머니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재민이도 정말 바쁠 텐데. 좀 더 기다려보자. 나 같은 늙은이 때문에 저 아이 일에 지장 주면 안 되잖니. 출세길에 방해가 되면 어떡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함께 깊은 안타까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고통쯤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새벽 2시경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순덕 어머니가 화장실을 가려다가 갑자기 주저앉으면서 비명을 질렀어요. 무릎이 퉁퉁 부어오르면서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이고 아야, 미영아, 미영아. 어머니의 절규 소리에 미영이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붙잡고 있었어요. 무릎 전체가 풍선처럼 부어 있었고 만져보니 뜨거운 열까지 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무릎에 뭔가 찢어지는 느낌이 들더니 이렇게 됐어. 아파서 못 움직이겠어.
미영은 당황했지만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집에서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급히 택시를 불러서 어머니를 부축해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병원 도착해요. 택시 안에서 어머니는 계속 신음을 내뱉었고 미영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다독였습니다. 이런 응급 상황에서도 남편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바쁘다고 하거나 나중에 하자고 할 게 뻔했거든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엑스레이와 MRI 촬영을 마친 후 정형외과 응급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무릎 연골이 거의 완전히 파괴되어서 뼈끼리 직접 부딪히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뼈에 가시 같은 것들이 자라나 있어요. 염증도 상당히 심한 상태고요. 더 늦으면 영구적으로 걷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첫 수술로 잡아드려야겠어요. 의사의 말에 미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입원해야 하나요? 네, 응급 입원입니다. 염증 수치도 높아서 항생제 치료부터 시작해야 해요. 병실에 입원한 순떡 어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새벽이라 병실은 조용했고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들만 깜빡이고 있었어요. 진통제를 맞았지만 여전히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미영아, 나 때문에 이런 고생을 시키네. 새벽에 잠도 못 자고.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정말 많이 아프셨을 텐데 왜 참으셨어요? 재민이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요즘 워낙 바쁘다고 하잖아. 미영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아픈데도 아들 걱정만 하는 어머니가 안타까웠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수술 전 마지막 면담을 위해 정형외과 과장이 차트를 들고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수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마친 후 순떡 어머니는 간절한 표정으로 미영에게 부탁했습니다. 미영아, 재민이한테 꼭 연락해서 수술 전에 한 번만 와달라고 해줘. 어머니가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해줘. 혼자 수술실 들어가기가 너무 무서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불안함과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강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약해 보이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미영은 복도로 나가서 재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재민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재판이 있어요. 1년간 밤낮으로 준비한 대형 소송인데 이걸 놓칠 수는 없어요. 회사 전체 운명이 걸린 일이라고요. 하지만 어머니 수술이에요. 수술 전에 잠깐이라도 와서 인사하고 가시면 안 될까요? 수술은 의사가 전문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제가 거기 있는다고 뭐가 달라져요? 재민의 목소리에는 냉정함을 넘어 회피하고 싶다는 감정까지 느껴졌습니다. 오전 9시 수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간호사들이 어머니를 수술실로 옮기려고 휠체어를 준비하고 있을 때 병원 로비 쪽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재민이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숨을 헐떡이며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재민이 숨을 헐떡이며 병실로 뛰어들었습니다. 정장 차림새는 말끔했지만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송 맺혀 있었어요. 순덕 어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재민아, 와줘서 정말 고마워. 어머니가 무사히 수술 마치고 나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 손에서는 수십 년간 자식을 위해 살아온 모든 사랑이 전해졌어요. 하지만 재민의 표정은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재판은 재판이고 내 곁에만 있어다오. 어머니가 무서워서 그래. 혼자 수술실 들어가기가 겁나. 순덕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민은 어머니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손목시계를 확인했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전 제 인생이 걸린 재판이 있습니다. 혼자 들어가셔야겠네요. 재민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재민은 뒤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순덕 어머니는 허공에 뻗었던 손을 천천히 내리며 눈물을 참았어요. 복도에서 이 장면을 지켜본 미영의 눈빛에는 충격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수술은 3시간 만에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회복실에서 병실로 돌아온 후에도 재민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녁 8시가 되어서야 피곤한 얼굴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수술 잘 끝나셨죠? 재판이 늦게 끝나서 지금 왔네요. 재민의 목소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문안 인사를 하러 온 것 같았어요. 고생 많았어요. 재판은 어떻게 됐어? 아직 결과는 기다려봐야죠. 그런데 어머니는 언제쯤 퇴원하실 수 있어요? 재민의 관심사는 어머니의 회복 상태보다는 퇴원 시기였습니다. 순덕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 일주일이나요? 좀 길지 않나요? 재민의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그 표정에서 어머니는 자신이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걸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순덕 어머니는 6인실 병실에서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 침대의 70대 할아버지에게는 자식들이 번갈아가며 찾아와 간병을 해주고 있었어요. 아버지,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죽 좀 드세요. 고마워, 큰아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와주니까 든든하다. 그 할아버지의 큰아들은 정성스럽게 죽을 떠먹여드리고 있었습니다. 순덕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부러움과 동시에 서러움을 느꼈어요. 내 인생은 어디서부터 어긋났을까? 어머니의 마음속에 깊은 의문이 스며들었습니다. 분명 자신도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오후 2시경 미영이 찾아와서 어색하게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과일을 깎아주고 물을 따라주고 베개를 정리해주는 모습이 서툴렀어요. 하지만 순덕 어머니는 미영의 손길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미영아, 물 좀 부어줘. 네, 어머니. 미영이 물컵을 다루는 방식이 묘했어요. 물의 양을 정확히 맞추고 컵을 건네주는 각도까지 계산된 것 같았습니다. 마치 환자를 다루는 전문가처럼 말이죠. 미영아, 혹시 병원에서 일해본 적 있니? 순덕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미영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그냥. 손길이 익숙해 보여서. 미영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려 했지만 어머니의 예리한 눈빛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순덕 어머니는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저 아이 그냥 전업주부가 아니구나. 그날 저녁 재민이 다시 병실에 찾아왔을 때는 더욱 피곤해 보였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한숨을 쉬었어요. 재민아,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네, 괜찮아요. 요즘 케이스가 좀 복잡해서요. 재민의 대답은 여전히 건성이었습니다.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재민아, 어머니랑 좀 얘기하자. 무슨 얘기요? 그냥 옛날 얘기라도. 내가 어릴 때 말이야. 순덕 어머니는 아들과의 거리를 좁혀보려 했지만 재민은 불편해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과거보다 미래가 중요해요.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인데.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에 깊은 상처가 스쳤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는 과거의 짐일 뿐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 그럼 가서 일해. 어머니는 괜찮으니까. 그럼 내일 다시 올게요. 재민은 서둘러 병실을 나갔습니다.
순덕 어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밤 10시 미영이 마지막 면회를 위해 왔을 때 어머니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 안 오세요? 응, 생각이 많아서. 무슨 생각하세요? 순덕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아, 솔직히 말해봐. 재민이가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지? 미영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사실이지만 어머니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어머니. 그냥 요즘 일이 많아서. 아니야, 나도 느껴. 언제부터인가 재민이가 나를 피하더라고. 마치 내가 죄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있잖아, 미영아. 사실 나한테도 재민이한테 미안한 일이 있어. 그 아이가 어릴 때 순덕 어머니가 무언가 말하려던 순간 간호사가 들어와서 소등 시간이라고 알려주었어요. 어머니는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미영은 병실을 나오면서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미영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와 재민 사이에는 분명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냉랭한 관계를 만든 원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늦은 밤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홀로 남아있던 재민은 서류를 보다가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했던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서류에 집중했어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성공이 우선이다. 재민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불편한 감정이 계속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병실에서는 순덕 어머니가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리고 있었어요. 젊었던 시절, 아들을 위해 내린 그 선택들. 그때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모든 게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이번 사흘째 되는 목요일 오후 순덕 어머니는 재활 치료를 받기 위해 물리치료실로 향했습니다. 수술 부위가 아직 아팠지만 빨리 회복해서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열심히 운동했어요. 휠체어를 타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간병인실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미영 씨 맞죠? 정말 오랜만이네요. 선배님, 여기서 뵙다니. 미영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하는 소리였어요. 순덕 어머니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간호사 그만둔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손놀림이 그대로네요. 아까 환자분 돌보는 모습 보니까 정말 전문가다웠어요. 아, 그냥 옛날 습관이 남아있나 봐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순덕 어머니는 휠체어를 멈추고 숨죽여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만뒀어요? 그때 중환자실에서 일할 때 얼마나 실력이 뛰어났는데 의사들도 다 인정했잖아요. 집안 사정이 있어서 결혼하면서 그만뒀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겠죠? 이런 실력을 묻어두기에는 아까워요. 대화가 끝나고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순덕 어머니는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미영이 간호사였다니, 그것도 중환자실에서 일했다니, 그래서 손길이 그렇게 익숙했구나. 그런데 왜 숨겼을까?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고마움과 동시에 서운함도 있었어요. 15년 동안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이야기해주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재민과 미영이 함께 병문안을 왔을 때 순덕 어머니는 미영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미영이 베개를 정리하고 물컵을 닦고 무릎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이 확실히 전문가의 손길이었어요.
미영아, 이리 와서 앉아봐. 네, 어머니. 미영이 의자에 앉자 순떡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있잖아, 미영아. 어머니가 물어볼 게 있는데. 그때 재민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잠깐만요. 중요한 전화인 것 같아요. 재민은 서둘러 복도로 나가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순덕 어머니와 미영만 남게 되자 어머니는 더욱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영아, 솔직히 말해줘. 너 간호사였지?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오늘 간병인실 앞에서 들었어. 중환자실에서 일했다던데? 미영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결혼하기 전에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일했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숨겼어? 15년 동안이나. 재민이가 전업주부를 원했어요. 결혼하면서 일은 그만두라고 했어요. 순덕 어머니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 실력을 묻어두라고? 왜? 시댁 체면 때문이래요. 변호사 부인이 간병하는 일을 한다는 게 보기 좋지 않다고. 미영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참아온 서러움이 배어 있었어요. 순덕 어머니는 며느리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미영아, 그동안 많이 답답했겠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가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미영의 눈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열정이 남아 있었어요. 간호사로 일할 때의 보람과 자부심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때 복도에서 재민과 누군가가 격렬하게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민아, 진정해. 이런 곳에서 큰 소리 내지 마. 진정하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재민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순덕 어머니와 미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가서 봐야겠어요. 미영이 일어나려 하자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재민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재민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순덕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재민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뭔 일인데? 재민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미영도 남편의 이상한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이번 재판, 상대방 변호사가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뭘 안다는 거야? 제가 어떻게 변호사가 될 수 있었는지. 재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순덕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재민아, 그건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제4시 합격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거. 미영은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재민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미영이 남편의 어깨를 잡자 재민은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어요. 미영아, 당신은 몰랐겠지만 뭘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 순덕 어머니가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이날이 오고 말았구나. 미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무슨 비밀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만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소외감을 느낀 건 처음이었어요. 재민은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변호사가 된 건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었어.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재민이 말을 잇지 못하자 순떡 어머니가 대신 말했습니다. 내가 했어, 미영아. 재민이를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했어. 미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순덕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민이가 대학교 다닐 때 가난해서 학비도 제대로 못 냈었잖아. 그래서 내가 돈을 구하려고. 어머니, 재민이 어머니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불법 대출도 받고 심지어는 뇌물까지. 뇌물이요? 미영이 충격에 빠져대물었습니다. 사시 시험 때 내가 아는 사람 통해서 그 사람한테 돈을. 순덕 어머니의 고백을 들은 미영은 말을 잃었어요. 이것이 바로 어머니가 평생 짊어져온 죄책감이었구나. 그리고 재민이 어머니를 피하는 이유이기도 했고요. 병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각자의 충격과 절망 속에 빠져 있었어요. 병실에 무거운 침묵이 흐른 지 10분이 지났습니다. 미영은 의자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고 재민은 창밖을 향해 등을 돌리고 서 있었어요. 순덕 어머니만이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는 답답하고 무거웠어요. 그래서 재민이가 나를 피했던 거구나. 어머니의 중얼거림에 재민이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전 그런 방법으로 성공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언제 그런 걸 부탁했습니까? 저는 차라리 가난하게 살았어도 떳떳하게 살고 싶었어요. 너를 위해서 한 일인데. 위해서요? 저를 평생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서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게 만들어 놓고서요? 재민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인 분노와 고통이 터져 나오고 있었어요. 미영은 그제서야 남편이 왜 그렇게 어머니를 냉정하게 대했는지, 왜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재민아, 그때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어.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으로 가난했는지 너도 기억하잖아. 하루하루 연명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어. 순덕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가난하다고 범죄를 저질러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법을 어겨도 되는 건 아니라고요. 범죄라고 하니? 순덕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들이 자신의 행동을 범죄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미영이 조용히 일어나더니 재민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는 변호사 인생, 그거 다 어머니가 젊은 시절 무릎 꿇고 빌고 돈 빌리고 때로는 목숨까지 걸고 더럽게 만들어진 거야. 미영의 목소리에는 15년간 쌓인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동안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남편의 뒤에서만 살아왔는데 그 남편의 성공 뒤에 이런 어둠이 숨어 있었다니.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재민이 경악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미영이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본 것은 결혼 후 처음이었어요. 어머니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지독한 고생을 하셨는지 알아요? 당신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게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하시고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드시고 손톱 밑에 때가 끼도록 일하시면서. 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런데 당신은 성공하고 나서 그런 어머니를 부담스러워하고 피하고 마치 어머니가 자신의 발목을 잡는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대했어요.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간호사 일 그만두라고 했을 때도 순순히 따랐어요. 어머니처럼 희생하는 게 가정주부의 당연한 역할인 줄 알고 내 꿈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재민은 아내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처음 듣는 충격적인 사실들과 아내의 진심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당신은 그런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의 희생도 제 희생도 모두 당신 것이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미영아, 나는 정말 몰랐어. 어머니가 그런 방법을 썼다는 건. 몰랐다고요? 정말로요? 미영이 재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따져 물었습니다. 사시에 합격하고 나서 갑자기 우리 집 형편이 나아졌을 때, 어머니가 하루아침에 10살은 늙어 보이셨을 때, 어머니가 밤마다 잠꼬대로 누군가한테 사과하셨을 때, 정말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재민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사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알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죠.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 편했으니까. 나는 그냥 열심히 공부한 결과라고 생각했어. 그냥 모른 척 했던 거죠? 자기 편한 대로만 해석했던 거고요. 어머니의 희생은 당연하고, 제 희생도 당연하고, 미영의 목소리가 병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복도에 있던 간호사들이 걱정스럽게 병실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때 순덕 어머니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해, 미영아.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다 내가 잘못 선택한 거야. 어머니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며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마취에 취한 것처럼 의식이 흐릿해지면서 오래된 상처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재민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지. 성적은 좋았는데 대학 갈 돈이 없어서 포기하겠다고 하더라고. 공장에 취직해서 집안 형편이나 도우겠다면서.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것 같았는지. 순덕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어. 하지만 담보로 잡힐 만한 재산이 없으니까 어디서도 돈을 빌려주지 않더라고. 심지어 사금융에서도 거절당했어. 어머니는 그때의 절망감을 떠올렸어요. 은행 창구에서 거절당하고 나올 때의 참담함, 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던 막막함. 그때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김언니가 소개해준 사람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친절한 사업가인 줄 알았어. 이자가 좀 높긴 하지만 담보 없이도 돈을 빌려준다고 하더라고. 어머니는 눈을 감고 그날을 떠올렸어요. 뒷골목 허름한 건물 2층에 있던 작은 사무실, 담배 냄새가 진동하던 그 공간에서 만난 중년 남자. 처음에는 정말 단순한 대출이라고 생각했어. 이자가 월 3푼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그게 얼마나 높은 건지도 몰랐거든. 그냥 재민이만 대학에 보낼 수 있다면 뭐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어. 순덕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절박함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 내가 새벽 청소 일도 하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면서 이자를 겨우겨우 갚아 나갔거든. 하지만 원금 갚을 날짜가 되니까 돈이 없더라고. 어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다른 제안을 했어. 심부름 좀 해달라고. 봉투 하나만 전해주면 이자를 좀 깎아주겠다고. 그게 뇌물인 줄 알았다면, 그때 정확히 알았다면 절대 안 했을 텐데. 순덕 어머니는 그날의 기억을 생생히 떠올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두꺼운 봉투를 받았던 순간 상대방이 건네준 쪽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가던 길, 그리고 봉투를 건네받는 사람의 차가운 눈빛.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런 일들을 시켰어. 이번에는 서류를 옮겨달라고, 다음에는 또 다른 봉투를 전해달라고. 안 하면 재민이 대학을 포기해야 한다고, 이미 받은 돈도 당장 갚으라고 협박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경찰에 신고하자니
재민이 대학 못 가게 될까봐 무서웠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 말을 안 들을 수도 없었고,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의 고백을 들은 재민과 미영은 말을 잃었어요. 사실 시험 때도 마찬가지였어. 재민이가 대학교 4학년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또 나타났어. 지금까지 투자한 돈을 회수하려면 재민이가 사시에 합격해야 한다고, 떨어지면 지금까지 쓴 돈을 모두 변제하라고 했거든. 순덕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또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 내 아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어미 마음으로, 그리고 더 이상 그들에게 얽매이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재민은 어머니의 고백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원망했는데 사실 어머니야말로 가장 큰 피해자였던 거죠. 순덕 어머니의 고백이 끝나자 병실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재민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발신자는 오늘 재판의 상대방 변호사였습니다. 김재민 변호사님이죠? 오늘 재판 결과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차갑고 확신에 차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신의 사시 합격 과정에 대해서 말입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자료들을 입수했거든요. 어머님께서 그때 누구를 통해 돈을 전달했는지, 얼마나 전달했는지 모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재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이 떨리고 있었어요. 내일 오전 10시까지 법원 앞에서 만나시죠. 협상할 게 있을 겁니다. 물론 당신이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고 싶다면 말이죠. 전화가 끊어지자 재민은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 정말 모든 게 끝났어. 재민이 절망에 빠져 중얼거리자 순덕 어머니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죄가 남긴 벌이었단 말인가. 그 순간 어머니의 가슴에 갑작스러운 통증이 몰려왔어요. 숨이 막히고 어지러웠습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이던 몸에 과도한 스트레스와 충격이 한꺼번에 몰린 것이었죠. 어머니, 미영이 간호사의 본능으로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어머니의 맥박을 재고 동공 반응을 확인하며 동시에 응급벨을 눌렀어요. 맥박이 분당 90을 넘어가고 있어요. 혈압도 급상승하고 있고요. 빨리 응급처치 준비해 주세요. 미영의 목소리는 전문가의 그것이었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며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왔지만 미영이 이미 어머니의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의식은 있지만 쇼크 상태에 가까워요. 심박수가 불규칙하고 호흡도 가빠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아세요? 젊은 간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어보자 미영은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간호사예요. 아니, 간호사였어요. 정말이요? 어느 병원에서 근무하셨어요?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10년 근무했어요. 간호사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은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진만 근무할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의사가 급히 달려와 어머니 상태를 확인하는 동안 미영은 자연스럽게 의료진과 협력하며 움직였어요. 마치 15년의 공백이 없었던 것처럼 모든 동작이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혈압 강화제 투여 후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의사가 말하자 미영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중환자실로 이동하는 게 좋겠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일반 병실보다 집중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의료진들이 어머니를 중환자실로 옮기는 동안 재민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내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의료 상황을 다루는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미영아, 당신이 정말 그런 일을 했었어? 미영은 어머니를 따라 중환자실로 향하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그래요. 결혼하기 전까지 10년 동안. 왜 그런 중요한 걸 말해주지 않았어? 미영이 걸음을 멈추고 재민을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랫동안 참아온 서러움이 가득했어요. 당신이 말했잖아요. 변호사 부인이 그런 일을 하는 게 체면에 안 좋다고. 사람들이 우리 형편이 어려운 줄 안다고. 재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그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났거든요. 중환자실 앞에서 미영은 담당 의사와 어머니의 상태에 대해 전문적으로 상담했어요. 환자분이 수술 후 회복 기간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가족 간의 오해가 있었어요. 오랫동안 쌓인 갈등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그렇다면 당분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정신적 충격이 신체 회복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미영은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재민을 향해 돌아서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재민 씨, 어머니가 안정될 때까지는 스트레스 줄 만한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미영아, 하지만은 없어요. 지금 어머니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요? 자칫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전문가로서의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재민은 처음 보는 아내의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간호사장이 미영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정말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셨어요?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혹시 복직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요즘 경력 있는 간호사가 너무 부족해서. 미영은 잠깐 망설였어요. 15년 동안 꿈꿔왔던 제안이었거든요. 글쎄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보세요. 특히 중환자실 경력이 있으시니까 바로 투입 가능할 것 같은데요. 간호사장이 명함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미영은 그 명함을 받아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중환자실 안에서는 순떡 어머니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매우 약해 보였어요. 미영이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금 안정되고 있어요. 순덕 어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영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어머니가 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좋은 실력을 묻어두게 해서. 어머니, 미영아,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 재민이나 나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순덕 어머니의 말에 미영은 눈물이 났어요. 15년 동안 누구도 해주지 않았던 말이었거든요. 밤 10시 어머니의 상태가 안정되자 미영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재민이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미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가 미안해요? 당신의 꿈을 막은 것,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 모든 게 미안해. 미영은 재민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민 씨,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무슨 뜻이야? 간호사로 돌아가고 싶어요. 오늘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확신했어요. 이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는 걸. 재민은 아내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왔는지, 어머니의 희생과 아내의 희생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겨왔는지. 그렇게 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재민의 대답에 미영은 놀랐어요.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정말이에요? 응.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그때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깨어나셔서
가족분을 찾으세요. 미영과 재민은 함께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순덕 어머니는 약하지만 맑은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재민아, 미영아. 이제 어머니 걱정은 하지 마라. 어머니가 저질렀던 일들, 그것도 이제 끝내야 할 때가 됐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틀 후 토요일 오전, 순덕 어머니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질 정도로 안정되었어요. 하지만 마음의 짐은 더욱 무거워 보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던 어머니에게 미영이 아침 식사를 가져왔어요. 어머니, 죽 좀 드세요. 체력을 회복하셔야죠. 고마워, 미영아. 그런데 재민이는 어디 갔지? 법원에 갔어요. 그 변호사와 만난다고. 순덕 어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이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미영아, 내가 재민이 인생을 망쳤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가 나쁜 의도로 하신 게 아니잖아요. 의도가 좋다고 해서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법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거든. 미영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젯밤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결정한 게 있어요. 무슨 결정? 다시 간호사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끝까지 돌봐드리겠어요. 순덕 어머니는 미영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미영아, 너까지 희생시킬 수는 없어. 희생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진짜 원하는 삶이에요. 같은 시각 법원 앞 카페에서는 재민이 상대방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김재민 변호사님, 여기 있는 자료들을 한번 보시죠. 파일을 열어보니 순덕 어머니의 사진들과 당시 금전거래 내역,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당시 그 일에 연루되었던 사람 중 한 명이 최근에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제출하면서 말이죠. 재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간단합니다. 이번 재판에서 저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합의하시든지 아니면 이 자료가 검찰과 변호사협회로 넘어가든지. 재민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자신의 변호사 생명은 끝날 것 같았어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오늘 오후 6시까지만요. 그 이후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을 겁니다. 재민은 무거운 마음으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어머니와 미영이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재민아, 어떻게 됐니? 순덕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재민은 의자에 앉으며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선택해야 합니다. 부정한 합의를 하든지 아니면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든지. 그럼 어떻게 할 거니? 재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결연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는 진실을 택하겠습니다. 재민아, 더 이상 거짓된 성공 위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도 저도 미영이도 모두 진실 앞에서 자유로워져야 해요. 순덕 어머니는 아들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동안 성공에만 집착했던 아들이 이런 선택을 하다니. 하지만 내 인생이, 제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미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재민이 결정을 지지해요. 그리고 함께 새로 시작하면 되잖아요. 재민은 아내를 바라보며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어려운 순간에도 곁에 있어주는 아내가 고마웠습니다. 오후 5시 재민은 상대방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실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자료들을 공개하십시오. 정말 그럴 건가요?
다시 생각해 보시죠. 제 결정은 확고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재민은 병실로 돌아왔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표정에서 그의 결정을 눈치챘습니다. 재민아, 어머니, 이제 우리 모두 솔직하게 살아요. 재민은 어머니 침대 곁으로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미안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저는 그걸 원망하기만 했어요. 재민아,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게 편했으니까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도 잘못했어, 재민아. 내게 그런 짐을 지우게 한 게 내 죄야. 아니에요.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셔서 그러신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명예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 살겠습니다. 재민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은 순떡 어머니는 오랫동안 참아온 눈물을 터뜨렸어요. 아들이 드디어 자신을 이해해 주었다는 안도감과 함께 그동안의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영은 차가운 눈빛으로 재민을 바라보다가 결국 어머니의 눈물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녀도 재민 곁으로 가서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붙잡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원망, 그리고 사랑하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모두 눈물로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정말 괜찮겠니, 재민아? 변호사 자격을 잃을 수도 있는데. 순덕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재민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동안 거짓된 자격으로 살았으니까 이제 진짜 제 모습으로 살아보려고요. 저도 이래서 벌 수 있어요. 미영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우리 셋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게 없어요. 가난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순덕 어머니는 며느리와 아들을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미영아, 재민아, 고마워. 이 늙은 어미를 버리지 않아줘서.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가족인데요. 그 순간 병실의 공기는 무거웠지만 동시에 따뜻했어요. 오랫동안 각자 다른 곳을 보고 살았던 세 사람이 드디어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되었거든요. 해질녘 창문으로 들어오는 노을빛이 병실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세 사람은 여전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랑으로 벌을 받고 사랑으로 구원받는구나. 순덕 어머니가 중얼거린 그 말이 병실에 잔잔하게 울려 퍼졌어요. 그 말 속에는 오랜 세월의 깨달음과 앞으로의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평안한 잠에 들었어요. 진실 앞에서 자유로워진 마음은 어떤 폭풍보다도 강했습니다. 석 달 후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순덕 어머니는 재활 치료를 마치고 드디어 퇴원하게 되었어요. 무릎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꾸준한 물리치료 덕분에 지팡이 없이도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걸으세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미영이 어머니의 팔을 부축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녀는 한 달 전부터 서울대병원 중환자실로 복직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15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전문 실력은 여전했고 동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있었어요. 괜찮아, 미영아. 이제 많이 좋아졌어. 그런데 재민이는 어디 갔지? 아마 시장에서 장 보고 있을 거예요. 오늘 어머니 퇴원 축하로 맛있는 저녁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순덕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석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아들의 모습이
아직도 신기했어요. 그때 재민이 양손 가득 장보따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예전의 말끔한 정장 차림 대신 편안한 캐주얼 옷차림이었어요. 얼굴에는 한결 편안한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 퇴원 축하드려요. 재민이 환한 미소로 어머니께 다가왔어요. 변호사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후 처음에는 절망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재민아, 장 많이 받네. 돈 괜찮아?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재민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요즘 법무 컨설팅 일도 들어오고 시민법률 상담소에서 봉사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있어요. 실제로 재미는 변호사 자격은 잃었지만 법률 지식을 활용해서 소시민들을 위한 무료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돈은 예전만큼 많이 벌지 못했지만 마음은 훨씬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미영이가 벌어오는 돈도 있잖아요. 우리 이제 진짜 팀이에요. 재민이 아내를 바라보며 고마운 표정을 지었어요. 미영의 간호사 월급은 예전에 재민이 벌던 돈보다는 적었지만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액수였습니다. 그보다 어머니,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함께 시장 구경하러 가요. 재민의 제안에 순떡 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자신과 시장에 가자고 하다니. 정말? 너 바쁘지 않아? 바쁘긴 뭐가 바빠요. 토요일인데다가 어머니 퇴원하는 날인데. 세 사람은 함께 청량리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순덕 어머니가 석 달 전까지 혼자서 힘겹게 다니던 그 시장이었어요. 어머니, 저기 박 사장님이시네요. 미영이 채소 가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박 사장님은 순떡 어머니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 순떡이 어머니. 오랜만이네요. 수술 잘 되셨나 봐요? 네, 덕분에 잘 됐어요. 이제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은 가족들이랑 같이 오셨네요? 참 좋아 보여요. 박 사장님이 재민과 미영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말했어요. 예전에는 항상 혼자 오시던 어머니가 이렇게 가족과 함께 오는 모습이 보기 좋았거든요. 네, 오늘 퇴원한 기념으로 함께 나왔어요. 재민이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동네 시장에 얼굴 비치는 것조차 싫어했을 텐데 지금은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어요. 배추랑 무 좀 주세요. 제일 신선한 걸로요. 미영이 채소를 고르는 동안 순떡 어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며 감회에 젖었어요. 석 달 전까지만 해도 혼자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끌고 다니며 외로움을 달래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 있으니 같은 장소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뭐 더 사실 거 있어요? 아니야, 이 정도면 충분해. 너희들이 함께 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세 사람은 나란히 걸었어요. 순떡 어머니가 중간에, 재민이 오른쪽에, 미영이 왼쪽에서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무겁지 않아요? 좀 쉬었다 갈까요?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너희들과 걷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행복이 가득했어요. 평생 꿈꿔왔던 일상이 마침내 현실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함께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재미는 어머니가 앉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어머니, 이 고추 좀 씻어주실 수 있어요? 그럼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다 할게. 부엌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각자 따로 지내던 가족이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중에 미영이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재민 씨,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병원에서 제게 수간호사 제안이 들어왔어요. 정말? 축하해.
재민이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내가 더 바빠지는 것을 못마땅해 했을 텐데 지금은 순수하게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더 바빠질 텐데 괜찮겠어? 순덕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미영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니까요.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많이 좋아지셨잖아요. 그래도 집안일은 어떻게 할래? 제가 하죠. 재민이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어차피 지금 시간도 좀 여유 있고 집안일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순덕 어머니는 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평생 집안일이라고는 해본 적 없던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재민아, 미영아, 정말 고마워. 순덕 어머니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이 늙은 어미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해줘서,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어머니의 말에 재민과 미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야말로 고마우셔요. 우리에게 진짜 가족이 뭔지 가르쳐 주셔서. 재민의 말에 미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제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순덕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랑으로 벌을 받고 사랑으로 구원받는구나. 그 순간 거실에 있던 세 사람의 얼굴에는 평안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은 함께 설거지를 했어요. 재민이 설거지를, 미영이 행주지를, 순덕 어머니가 그릇 정리를 맡아서 했습니다. 내일은 뭐 할까요? 재민이 물어보자 미영이 대답했어요. 저는 오전에 병원 잠깐 나가야 해요. 인수인계 받을 게 있어서. 그럼 나는 어머니랑 집에서 천천히 쉬어야겠네요. 좋지. 오랜만에 재민이랑 둘이서 이야기나 해볼까? 세 사람의 대화 속에는 자연스러운 애정과 배려가 묻어 있었어요. 각자의 일정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순덕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어둠 속에서도 따뜻하게 빛나는 집안의 불빛처럼 이제 이 집에는 진짜 가족의 사랑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햇살 아래 세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가족처럼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에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